오늘은 아이패드 프로 10.5라는 제품을 분해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유리가 깨졌어요. 터치는 다 되는데 모델 번호는 A1701 모델이고요. 이 유리가 이제 터치 패널이랑 유리랑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유리만 벗겨내고 이제 수리를 하는데, 이제 LCD예요. 이게 LCD인데 유리를 벗기게 되면 이렇게 LCD가 있죠. 이 LCD를 세척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터치 패널을 다시 붙인 다음에 이제 제품을 만드는 거죠. 이제 만들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 작업이 오래 걸려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실상 이걸 깨 먹으면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작업할 때 신중하게 잘해야 돼요. 우선은 이걸 작업을 하려면 우선은 이 깨져 있는 터치를 액정을 띄어내야 되니까요. 그 작업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 요번에는 드라이기로 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그래서 이 헤어 드라이기는 안 쓸 거예요. 이번엔 뭐 다음번에 헤어 드라이기로 하는 거를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땐. 지금은 헤어 드라이기를 쓸 수가 없고, 대신에 이제 이렇게 생긴 열 패드예요. 열 패드인데, 이 제품은 이렇게 전원을 켜면 지금 97도 30분에 맞춰져 있고, 지금 불 표시가 이렇게 나요. 이게 원래 스마트폰 용으로 나온 거예요. 패드 자체가 좀 작죠. 이렇게 스마트폰에 딱 맞게끔 열을. 근데 저는 패드용으로도 이제 뛸 때 쓰거든요. 원래 큰 거를 주문을 했는데 오지를 않아서 재고가 없다 그래갖고 그냥 이 사이즈로 해서 그냥 다 합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우선은 뭐 전원은 꺼야 되고요. 얘를 여기다 이제 올려놓는 거죠.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열을 가한 다음에 이제 뛰는데, 지금 97도는 너무 세고요. M을 누르면 이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한 78도 정도로 맞출게요. 30분 이렇게 맞춰 놓고 이제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뒤집어 놓고, 위에 쪽에서 먼저 뜯을지 밑에 쪽에서 먼저 뜯을지를 봐야 되는데, 밑에 쪽에 그 터치 PCB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위쪽부터 뜯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나이타 기름 소분해 놓은 거고요. 여기다가 나이타 기름을 이제 정량 인출기라고 하죠. 조금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솔에 이렇게 묻히려고요. 사실 얘는 오늘은 별로 쓸 일이 없을 것 같고, 얘를 좀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리고 포코카드나 플라스틱 명암, 그 다음에 얇은 플라스틱 비닐 같은 거고, 얘는 플라스틱 명암보다 좀 더 얇은 거, 그 다음에 세척솔, 핀셋, 주걱헤라, 그 다음에 단면 칼 이렇게 필요해요. 왜냐면은 깨먹으면, 제가 며칠 전에 영상 찍은 거 중에 P550이라고 해서 갤럭시 탭 A6 S펜을 띄다가 이제 해먹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디서 깨졌는지는 알겠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것도 분해할 때는 이런 판으로 되어 있는 거에서 이제 분해를 하는데, 뭐 이전에는 그게 이 판이 없었기 때문에 드라이기로 했는데, 이제 이 판이 있기 때문에 굳이 드라이로는 이제 잘 안 하게 되죠. 근데 그때도 안 깨먹을 수 있었는데, 조금 방심을 하면 이제 그렇게 깨지거든요.
여기 내 앞에 깨진 게 아직 여기 있는데요. 보면서 가슴 아파 하는데, 우선은 뭐 수리해서 고객분한테는 드렸고, 그냥 항상 앞에 놓고 이제 생각을 하죠. 안 깨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리고 장갑은 꼭 있어야 되고요. 80도면은 좀 뜨끈뜨끈 하거든요. 이게 뜨거워서. 그리고 이 열 패드 같은 경우에 다른 용도는 커피를 데우거나 뭘 데울 때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눌러 놓으시면 용이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하나 구매했을 경우에 이제 다른 용도로도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뭐 커피나 뭐 뭘 데울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쓰시면 되고, 데우는 데만 가능하지 조리는 안 되고요. 이게 80도까지 거의 78도까지 맞춰 놨으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30분을) 맞춰 놨는데 30분 전에 분해를 해야죠. 분해는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좀 수리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메인보드 관련된 것도 고장도 많고, 그리고 조금만 잘못해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많거든요. 십자 드라이버도 있기는 해야 되겠는데, 왜 십자가 필요하냐면 LCD 커넥터하고 터치 커넥터를 뛸 때 십자 드라이버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십자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작은 십자 드라이버예요. 이렇게 뺐다가 꽂았다가 할 수 있죠. 요거 아직 시간이 조금 더 데펴야 돼서 잠깐 저희 공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주 작아요. 컴팩트 하거든요. 저도 이제 하나씩 들고 다니려고 하는데, 요게 이제 그 탭이나 이런 거 분리할 때 이게 롤러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문질러서 이제 오픈이 돼요. 이게 4개가 들어 있고, 그 다음 위쪽에 뚜껑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열면 얘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이게 제게 아니에요. 제 거를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덮죠. 그리고 얘를 빼서, 요게 별 드라이버고요. 아이폰 하실 때 쓰는 별 드라이버. 그리고 이거는 특수 플러스 드라이버고요. 이건 Y 드라이버, 이거는 십자 드라이버.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이폰 수리할 때 편하죠. 아이패드 수리할 때도 이거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예. 하나씩 갖고 다니면 수리할 일이 생기면 딱 꺼내 갖고 뭐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분해를 시작을 해 볼게요. 우선은 열판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라이터 기름을 위쪽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조금 급하게 작업을 하는 거라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뭐 설명을 못하는 부분도 좀 있을 건데, 그냥 우선은 진행을 할게요. 뭐 참고 영상으로 봐주셔도 되고요. 이거를 사실 뜯는다는 게 뭐 몇 분이나 뜯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쪽에 그 양면 테이프가 되게 두껍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조각이 나죠.
여기 지금 양면 테이프가 두껍게 되어 있어서 지금 잘 안 뜯어지는데 조금 이따 뜯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왜 지금 자꾸만 발라서 지금 보면은 그냥 부으면 되는데 붓지 않고 왜 자꾸 솔에 묻혀서 바르냐면 이거는 백라이트 방식이라고 그래서 이 뒤에 이렇게 백라이트가 있어요. 이 백라이트가 있는데 이 백라이트에 이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번지죠. 이렇게 번지죠. 막 이렇게 번지면 하얀색 화면에서 하얗게 보여요. 그러니까 습기가 차거나 그랬을 때 하얀 점이 생기거나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나이타 기름은 못 붓는 거예요. 살짝 양면 테이프만 접착성을 좀 떨어뜨려 주기 위해서 이제 쓰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열까지 가해 주니까 이제 더 잘 떨어지는 거죠, 지금. 그러면 여기가 이 검은 부분이 다 양면 테이프예요.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데 여기만 좀 양면 테이프가 좀 심하게 있어서 잘 안 떨어져요. 지금 위쪽은 떨어졌고 이제 측면으로 이제 띄려고 하거든요. 이런 플라스틱 명암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구비하셔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비닐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구비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사용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 플라스틱 명암만 사용해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다시 붙여줘야 되거든요. 부품을 위에 올려놓고 그냥 쑥 밀리죠. 아주 얇게 보시면 되게 얇은 양면 테이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열에 강해요, 되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띄었는데 여기서 방심하면 안 돼요. 이 밑에도 들어서 띄워줘야 되거든요. 나이타 기름을 발라주고요. 이렇게 세운 다음에 밑으로 좀 당겨주면은 얘가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세모난 모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자로 세웠을 때 이 밑에가 좀 공간이 있으니까 턱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밑으로 좀 이렇게 당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밑으로 당기면 이렇게 지금 벗겨진 거죠. 여기까지는 사실 분해예요. 여기 안에 보면 보세요. 여기 커넥터가 나사가 조여져 있죠. 이 나사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 드라이버가 필요한 거죠. 작은 게 좀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도 띄울 수가 뭐 플러스는 있어서 나사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커버가 있고 나사가 두 개가 있고요. 요거는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이 위에 올려놓고 나사도 올려놓고 이제 분해가 끝난 거거든요. 분해가 끝났는데 끄고요. 웬만하면 선을 뽑는 게 좋아요. 이제 분해는 됐는데 항상 아시겠지만 켜봐야죠. 켜서 화면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우선은 왜냐면 화면이 들어와야지만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유리만 교체를 할 거니까요. 유리만 지금 온도가 높아서 그러는 건데 네, 이렇게 켜지기만 하면 우선은 됐거든요. 우선 다시 전원을 끌게요. 전원을 끄고 항상 그 전원을 끄고 그 작업을 해야 돼요. 웬만하면 아이패드나 아이폰은 삼성 거나 LG 거는 상관이 없는데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이제 커넥터를 분리를 할게요. 손톱으로 커넥터를 4개를 분리하면 돼요. 4개 이렇게 분리가 됐고 커넥터가 4개예요 4개. 우선은 유리는 유리대로 이제 수리를 따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테이프를 또 바르는 작업을 또 해야 되는데 그 바르기 작업하기 전에 이 홈버튼은 기계 하나마다 하나씩 밖에 인식이 안 되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기계랑 이 터치 지문 아니 그 홈버튼이 한 개씩 인식하게끔 만들었어요. 아이폰은. 삼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홈버튼을 갖다 꽂아도 인식이 돼요. 메인보드에 그 인식이 되게끔 해놨기 때문에. 근데 특이하게 아이폰은 좀 어렵게 해놨어요. 그래서 홈버튼이 고장나면 사실 기계를 통째로 바꿔야 되고 아니면은 홈버튼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홈버튼 수리 비용이 한 10만원이 넘어요. 아트라이프도 있어야 되네. 있어야 될 게 많네요. 수리하기 전에 알려드려야 되는데 수리하면서 알게 되네요. 아트라이프가 이건 안 되고 이 네모칼 아트라이프가 필요해요. 홈버튼 이 밑에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는데 여기를 열을 가해서 띄어야 돼요. 급하다 보니까 설명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올릴 수가 있거든요. 아까 얘가 테이프가 이렇게 붙어져 있었고 얘를 띄고 얘를 올리고 얘를 이렇게 뺀 거예요. 뺀 거고 여기에도 양면 테이프가 있기 때문에 잘 띄셔야 돼요. 이게 찢어져요. 이게 찢어지면 홈버튼 수리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작업이에요. 이 홈버튼 띄는 작업이. 잘못 힘주고 잘못 저기 하면 찢어지고 또 잘못하면 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홈버튼을 뜰 때는
좀 조심 띄어야 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홈버튼 띄는 영상을 따로 뭐 좀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홈버튼이 생각보다 띄기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홈버튼을 잘못 띄다가 찢어지면 지문인식도 안되고 홈버튼도 사용이 안되고 그래요. 되게 강하게 붙어 있어요. 여기 글루건으로도 쌓아줬고 양쪽에 다, 그 다음에 양면 테이프를 강하게 또 붙여놨고 막 그래서 좀 위험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해서 홈버튼을 띄고, 우선은 이거는 나중에 수리를 하고요. 나중에 수리를 하고, 왜냐면은 얼른 수리를 해서 이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테이프 작업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이제 끈끈이가 있고 뭐 유리 조각도 있고 뭐 이래요. 이걸 다 제거해 주셔야 되거든요.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수줄기에서 이렇게 라이터 기름을 묻혀서 이렇게 문질러 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라이터 기름을 아트라이프 위에다가 살짝 묻힌 다음에요, 옆에 테두리에다가 이렇게 묻히고 미는 방법이 있고요. 작업을 어떤 게 빠른지에 따라 편한 용도로 아니면 편한 방법으로, 결론은 양면 테이프만 이 붙어 있는, 여기 보면 끈끈이가 많이 붙어 있거든요. 이 끈끈이들을 다 제거를 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사실 뭐 다른 태블릿보다 좀 중요해요. 이게 깨끗하게 제거가 안 되면 나중에 떠요. 이게 너무 얇게 발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잘 닦아줘야 돼요. 사실 공구라는 게 용도에 맞게끔만 잘 사용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가지 공구를 갖고 계시게 되면 그 작업에 알맞는, 용도에 알맞는 공구가 생기거든요. 이거를 손으로 띄려고 그러면은 뭐, 아니면 닦아서 띄려고 그러면 오래 걸리거든요. 이렇게 닦아준 다음에 클리너 갖다가 한 번 더 이제 닦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에는 고무가 있고 여기는 고무가 없죠. 아까 뜯으면서 얘가 빠졌어요. 다시 똑같이 그 위치에 고무를 놔주고, 렌즈 같은 것도 놔주고 똑같이 이렇게 놔주면 되죠.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만 해주면 돼요. 뭐든지. 이렇게 한 다음에 클리너가 어디 있더라. 계속 늘어나네요. 준비할게. 동성 클리너. 이건 뭐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300ml 짜리가 사이즈가 딱 좋아요. 띄어서 쓰기. 옆에를 이렇게 문질러 주는 거죠. 테두리를요 한 번 더 묻히고, 묻힌다는 건 나이타 기름을 묻힌 거예요. 나이타 기름을 묻히면
끈끈이들이 이 동선 클리너에 달라붙어요. 이거를 붙이려면 또 양면 테이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영상을 어디까지 찍고 끝낼지를 생각을 하고 찍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열정까지 붙이는 영상이어서 필요한 게 많네요. 제가 그 설명란에는 어떤 게 필요한지는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영상을 보실 때 여러 번 봐주시는 게 좋아요. 중간중간에 뭐 불쑥불쑥 뭐가 필요하다고 나타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설명을 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다 시청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수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수리 영상이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만 잠깐 보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보시는 것보단 전체적으로 다 봐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되게 여기 안쪽에 뭔가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백라이트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유리가루나 뭐 다른 게 이물질이 있으면 그 부분이 튀어 올라와요. 그러면은 화면에 하얗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배터리 연결 단자거든요. 배터리 연결 단자인데, 연결 단자 부분을 좀 끊어줘야 돼요. 이 커넥터 끼는 게 되게 어려워요. 커넥터가 들어가면 딱 하고 소리가 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시 커넥터를 꽂아 주는 거고요. 전원이 들어오는지 한번 이제 볼게요. 액정이 멀쩡히 들어와야 되니까요. 머리가 아프네요. 약간 머리가 아픈 부분이 좀 있는데,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왜 그러냐면 홈 버튼이 없어서
홈버튼이 없어서 지금 뒤로 가기를 못해요. 그래서 홈버튼을, 물리적 홈버튼을 손쉬운 기능? 이게 왜 나오죠 갑자기? 스위치 제어가 아니고 잘못 눌렀네. 터치 물리적 홈버튼. 터치 테스트 할 때는 이렇게 돌려서 하거든요. 잘 되는지. 이상이 없네요. 다시 전원을 끄고 전원이 완전 꺼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좀 기다려야 되고, 커넥터를 이제 빼고요. 다시 4개 커넥터를 이게 낮에 영상을 찍을 때는 전화를 잘 못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화도 많이 오긴 하는데 영상도 또 찍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잘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을 때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전화 받다가 아니면 자꾸 끊어지면 영상이 좀 어려워서 오늘은 안 받고 이제 하는데, 저희가 쇼핑몰에 보면은 이렇게 3M 테이프라고 해서 판매하는 게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구매하셔갖고 그냥 사용하셔도 돼요. 전용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가 있어야 되고 커터 칼이 있어야 되고요. 뭐 여기 얇은 모서리 이제 테두리 쪽을 붙이는 거니까 그 사이즈에 맞게끔 해서 잘라서 쓰시면 되거든요. 한번 자른 다음에 이렇게 대보는 거죠. 여기가 맞나? 사이즈가 맞으면 모서리 부분도 돌려서 해주시고요. 이쪽이 맞으니까 반대편도 맞겠죠? 반대편 사이즈도 똑같으니까. 이게 옆에 사이즈가 어정쩡하게 맞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걸 붙였는데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튀어나오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사이즈에 맞춰서 잘라서 쓰셔야 돼요. 이렇게 넓게 옆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보기도 안 좋듯이, 이게 넓게 튀어나오면 이 안쪽에 액정이 삽입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걸려요. 걸리게 되면 LCD가 깨질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이거는 뭐 붙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따로 설명드릴 건 별로 없고, 그냥 빈틈없이 잘 붙여주시면 되는데, 너무 과하게 붙일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 크기에 딱 맞게끔만 붙여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번 잘라서 지금 붙이잖아요. 왜냐면 다 사이즈가 다르니까 그 사이즈에 맞춰서 여러 번 잘라서 이제 붙이는 거죠. 웬만하면 무시하지 마시고 그 사이즈에 맞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사이즈를 안 맞추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좀 넓게 잘라야 되는 게, 저쪽 넓은 면이 붙었다는 설명을 처음에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자르기 위해, 붙이기 위해서 이 부분이야. 그래도 좀 작은데 이렇게 붙이는 거. 이제 옆쪽 테두리만 붙이면 됩니다. 얇게 잘라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잘라서 이렇게 할게요. 한 2개씩은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 자석에 있어서 이게 따지고 보면은요, 삼성 거보다 양면 테이프가 더 적게 들어가요. 그냥 네모나게 딱 들어가고 말고, 면적도 되게 작고요.
근데 띄기가 또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거 말고 이제 페이스 아이디 되는 기종들이 있어요. 이제 12.9 2세대 3세대부터 이제 페이스 아이디가 되는데요. 그거는 띄기가 더 어렵죠. 어렵고 페이스 아이디가 끊어지면 정말 답이 없어요. 그거는 수리하다가 해먹으면 물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든 페이스 아이디를 고쳐야 되겠죠. 끊어진 걸 어떻게든 붙여야 되고. 여기까지 하면 얼추 다 붙였습니다. 이렇게 붙이고 아까 아깝다는 거를 살짝 띄어서 여기 빈틈이 있는데 여기를 붙여주고, 네, 다 붙였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붙여주는 거죠. 이제 뭘 붙일 거냐면은 홈버튼을 붙일 거예요. 홈버튼이 어디 갔더라. 홈버튼은 어쨌지. 여기 홈버튼이 있는데요. 이 홈버튼을 붙일 때 양면 테이프로 해서 이제 붙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양면 테이프로 붙이는 대신에 그 기존의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던 자리를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돼요. 세척을 안 하면 접착력이 떨어져요. 여기 보면 이게 양면 테이프거든요. 여기가 다 양면 테이프예요. 양쪽이. 나이타 기름을 좀 바른 다음에 홈버튼을 이렇게 밀면 이렇게 양면 테이프가 떨어져요. 뭐 양면 테이프를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접착력이 떨어져서 띄고 새로 붙여야 돼요. 이거 띄거나 양면 테이프도 띄고 저기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 FPCB라고 해서 선이 안 끊어지게 옆에 이제 안 닿고 안 끊어지게끔 해주셔야 돼요. 네, 해주시고, 아까 전에 클리너로 여기 다시 문질러 갖고 테이프가 양면 테이프 끈끈이가 다 닦이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크기만큼 이렇게 해서 칼로 자르고 이렇게 붙이는 거죠. 반대도 크기만큼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해주시고, 다리가 난리인데, 그리고 양면 테이프를 띄어요. 띄고 요 자리 원래 자리에다가 이렇게 눕는데
잘 얹어야 돼요. 잘못 얹으면 LCD가 깨질 수도 있고, 그래서 잘 맞춰서 왜냐면은 이 커넥터 PCB가 있는데 이 PCB가 끊어질 수도 있고, 가끔씩 해먹을 때가 있어요. 가끔씩 끊어질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놔본 다음에 버튼 이렇게 눌러보면 따깍따깍 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된 거거든요. 제대로 붙은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잘 안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면 여기 금색 보이죠? 여기 이쪽에서 위로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플라스틱이 위로 올라가거든요. 플라스틱이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이 선을 이 커넥터 이 사이에 넣어주시고 이렇게 닫아주세요. 아까 전에 테이프 같은 게 있었잖아요. 테이프를 다시 여기다가 붙여주면 돼요. 이거 붙이는 이유는 이 커넥터가 빠지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붙이는 거예요. 이제 조립을 하면 돼요. 끝이 보이네요. 조립을 하면 되는데, 조립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나사를 이걸 끼워야 되는데, 이게 나사 끼우기가 워낙 어렵거든요. 워낙 어려워서 잘 끼워 봐야 되는데, 우선 화면이 들어오고 홈 버튼이 작동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커넥터를 다시 꽂고요. 꽂은 다음에 켜볼게요. 안 켜지네. 어우, 깜짝이야. 안 켜져갖고 그냥 깜짝 놀랐네요. 해먹었는 줄 알고. 이게 백라이트를 지금 교체한 건데, 아까 보여드렸던 백라이트 이거를 교체를 한 건데, 왜냐면 여기가 쿡 찍혀 있었던 거라 하얗게 보여서 교체를 한 거거든요. 볼게요. 홈 버튼을 눌렀을 때 켜지네요. 제대로 작동이 하네요. 교체를 한 건데 약간 밑에 쪽에서 좀 밝게 보이는 감이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 백라이트를 교체를 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데, 아까 전에 나사가 이게 하나 있었는데, 이 나사가 뭐냐면 배터리 고정 나사예요. 고정 나사를 다시 꽂아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어려운 건데, 이 덮개를 다시 씌워주는 건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이게 정말 뜯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서 이거 끼우는 거. 전 전원을 끌게요. 전원을 끄고, 최대한 위로 올려줘야 돼요. 최대한. 커넥터가 빠지지 않게 잘 하셔서, 이게 지금 안 보이는데
볼 수가 없네요. 보여드릴 수가 없네. 우선은 그냥 설명을 좀 할게요. 이걸 최대한 끝까지 올려 주셔야 돼요. 최대한 끝까지 이렇게 올린 다음에 나사에 드라이버에 나사를 끼우고 이런 식으로 끼우고요. 돌려주면 돼요. 꾹 눌러서 이거를 돌리다가 정 못하겠다, 나는 이 작업을 못하겠다 그러면 사실 안 끼워도 돼요. 안 끼워도 되는데 커넥터가 잘 빠지진 않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정 안 되면, 그러면 스카치 테이프로 이 커넥터 부분을 안 떨어지게 이렇게 붙여 주시면 돼요. 아까 전에 홈 버튼 붙이듯이 그렇게 붙여 주시면 되거든요. 커넥터를 끼웠으니까 나사도 조였고 다시 켜 볼게요. 이게 계속적인 반복의 작업이에요. 왜냐면 계속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리할 때 한 번 테스트하는 건 아니에요. 계속 켜보고 또 끄고 다시 켜보고 터치 테스트도 하고 또 끼웠을 때 또 제대로 되는지도 또 봐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지 그냥 딱 뭐 한 번에 딱 끝나진 않아요. 뭐 이거는 뭐 삼성 것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기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되고 뭐 앱을 많이 깔게 되면 버그가 자꾸 생겨요. 버그가 생기면 설정 초기화를 꼭 해주셔야 돼요. 버그가 생겼을 때 안 되는 경우가 진동 모터가 갑자기 안 되거나 벨소리가 갑자기 안 나거나 뭐 특정 기능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설정에서 설정에 들어가서 초기화하는 데가 일반인가 그쪽에 가셔갖고 기능 초기화, 그러니까 설정만 초기화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설정만 초기화를 해주시면은 이제 그 기능들이 다시 활성화가 되거든요. 뭐 페이스 아이디가 안 되거나 뭐 그랬을 때에도 이제 그러니까 설정 초기화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뭐 이 보호 테이프, 양면 테이프에 보호지를 띄는데 뭐 이거는 뭐 그냥 띄는 거니까. 네. 그리고 아이패드나 아이폰은 저장 공간을 최소한 이기보다는 50%까지는 남겨 놓으셔야 돼요. 그걸 꽉 채우셔 갖고 사용하시다가 업데이트를 하거나 뭐 그랬을 경우에 데이터가 저장 공간이 꽉 차게 되면 데이터도 살릴 수도 없고 전화기도 쓸 수가 없어요. 뭐 전화기는 쓸 수 있게끔 해드릴 수는 있는데 데이터가 다 날라가요. 네, 이렇게 하면 끝난 거죠. 이렇게 하면은 액정을 교체하는 것까지, 분해해서 조립하는 것까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